방금 집주인이랑 갈등이 있어서 멘탈이 조금 터져가지고 진정을 시키고 왔는데도 아직도 분노가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일이 되게 복잡하고 예전부터 쌓아왔던 저의 생각과 집주인의 행동들이 터져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얘기를 하자면 한국에서 캐나다 오고 나서 임시숙소에서 한 2주 정도 지내면서 진짜 오랫동안 살 집을 찾아봐야겠다 해서 에어비앤비로 임시숙소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제 임시숙소 호스트가 조금 왠진 모르겠는데 저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 살짝 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갈등이 더 커져서 그냥 그 집을 취소하고 두 번째로 봐놨던 집을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집이 1층이 있고 반지하가 있는 집이었고 집주인 집은 그 집의 뒤편에 다른 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구역이란 말이에요. 임시 숙소를 계약했을 당시에 그 2달쯤 되는 시간 동안 다른 방에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셔가지고 저 혼자 되게 쾌적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 제가 집을 알아보는데 집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가 비수기기도 했고 빅토리아 자체가 집 매물이 정말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 집이 나쁘지도 않고 집주인분도 괜찮은 분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 더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집주인분께 혹시 에어비앤비를 통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도 되냐고 여쭤보았어요. 근데 집주인분이 1층은 이미 에어비앤비로 다른 세입자들을 받았고 대신 반지하에 누가 한 명이 살고 있는데 난 그 사람을 신용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은 6개월 전부터 살아왔고 되게 나이스 가이다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남자랑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냥 이러고 말았는데 엄청 저를 계속 설득하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 직장도 있고 6개월 동안 문제도 없었다. 계속 그러길래 제가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반지하를 1개월 동안 계약을 했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알 텐데 정말 더러웠고 그 반지하에 뭐 하나라도 잘못 떨어뜨리면 개미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너무 끔찍했고 어떤 날에는 주방에서 물도 새고 모든 게 다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집만 아니면 어디든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죽기 살기로 집을 알아보았고 근데 제가 정말로 한 달 내내 집을 알아봤는데도 뷰잉이 잡힌 곳은 딱 2곳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거라도 가야지. 그래서 처음 간 곳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 되게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어요. 뭔가 자연 친화적인 집이고 조용하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주인이 되게 저한테 잘 대해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지도? 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두 번째 집까지 보고 결정하고 싶어가지고 두 번째 집 뷰잉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집은 훨씬 더 좋은 집이긴 했어요. 완전 새 집이었고 콘도라서 더 안전하고 근데 그 집의 문제점은 일단 다운타운보다 더 먼 업타운 쪽에 있었다는 것이고 게다가 제일 싫었던 문제는 그 집은 여자 집주인분이셨는데 그럼 너랑 단둘이 사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나 남자친구랑 같이 사는데 남자친구는 지금 출장 가서 3일 뒤에 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커플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노부부도 아니고 커플들 사이에 끼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면은 더 생각해보고 연락 줄게 이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집에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패착인지도 모르고 근데 계약부터가 쌓였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되게 실제로 만나면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의심을 해도 그냥 나의 착각인가 싶게 만드는 그런 분이세요. 얼마나 친절하냐면 그래 왔어 우리 계약하자 모르는 거 있으면 다 나한테 물어보고 다 이해한 다음에 사인을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되게 친절하게 구시는 거예요. 심지어 두 번째 집주인분은 캐네디언 분이었는데 말도 엄청 빠르고 메일로 주고받았던 내용보다는 살짝 쌀쌀 맞으셔가지고 나랑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캐나다는 주마다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임시숙소를 재계약할 때도 표준 계약서로 계약을 했고요. 여기 계약서는 집주인분이 그냥 한글 파일 같은 걸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쓰신 거더라고요. 그래도 하나하나 읽어봤을 때 그렇게 막 엄청 부당하다고는 못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방을 나갈 때
침대 시트를 세탁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최소 기간인 2개월을 계약을 하고 이 집에서 살게 됐어. 근데 2개월 동안은 저희가 진짜 사이가 좋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당연히 집주인과 트러블을 만들고 싶지 않고 제가 좀 어른들한테 예의가 바른 편이라서 집주인이 이런 행동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하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정말 그렇게 행동하고 사실 문제가 생길 일이 전혀 없었거든요. 가끔씩은 막 비가 오는데 그분이 집이 아니면은 저한테 문자로 나 지금 집 아닌데 내 빨래거리를 좀 안에 들여보내줄 수 있냐 이러시기도 하셨고 저도 먼저 비가 오면은 누가 빨래 걸어놨을 때 집 안에다 들여놔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집주인분이 막 마트에서 사온 도넛이나 음료수도 챙겨주실 정도로 되게 친절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다행이다. 나의 그 쎄한 기운은 그냥 착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문제가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만들었는데 월세를 현금으로 내라고 했을 때부터 생깁니다. 캐나다는 월세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사실 한국 월세는 원룸 기준 한 50만 원 하니까 그것도 현금으로 내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내라고 하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저는 차가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 은행까지 가려면 그래도 걸어서 한 15분은 걸어가야 돼서 굉장히 번거로운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미리 막 많이 뽑아놓을 정도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으면은 매번 은행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뽑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해외 나가서 현금으로 월세를 내달라고 하는 집주인은 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집주인 집이 있고 룸메이트들이 사는 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여기에 문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뷰잉을 갔을 때는 나는 원래 이 집에서 내 집에서 살고 그냥 뭐 전등이 나갔다거나 집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방을 노크해주면은 내가 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줄게 이러길래 저는 그냥 특별한 일이 생길 때에만 집주인이 잠깐 오셔가지고 해결해주고 가시는 그런 걸 생각했어요. 주인분이 진짜로 거의 맨날마다 이유 없이 그냥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 구조를 생각했을 때 굳이 그래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본인 집에 문도 있는데 본인 집을 통해서 나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아무튼 그 문이 바로 주방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요리하다가 집주인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집주인분이 집에서 요리 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요리를 하고 있는지 몇 시쯤에 하는지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번 집주인분 집에 갔는데 지금 누가 요리를 하고 있다, 냄새가 정말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누가 요리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룸메이트들의 스케줄을 생각하시면서 머릿속으로 누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다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요리하면서 룸메이트나 집주인 누구든 한 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설거지를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30분 뒤에 설거지하고 물 빠지라고 올려두는 설거지 거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치워야지, 안 치우면은 너의 룸메이트들이 설거지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누가 저 이전에 요리한 사람이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갔길래 당연히 그분이 먼저 해야 하는 일이고 저도 이때는 집주인이랑 싸웠을 때여가지고 별로 그걸 해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맨날 이러진 않습니다. 보통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안 좋으면은 아무튼 얘기가 조금 샜는데 1층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가 집주인분이 오셔가지고 집세를 현금으로 내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 2달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2달 동안 월세를 낼 때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 이 재계약을 한 이후에 월세 날이 한 3일쯤 남았을 때였어요. 근데 현금으로 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 당연히 생각도 못했고 갑작스러우니까 그래도 되나? 이런 생각에 일단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냥 현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말이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현금을 좋아하면 본인이 계좌에서 현금으로 바꾸시면 될 것을 저라고 뭐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워홀러가 은행에 가서 현금을 바꾸는 것보다 차 있고 집 있는 집주인이 가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일단 집주인이랑 그땐 사이도 좋았고 뭐 현금 영수증도 써주겠다 이래가지고 알았어 그냥 이러고 말았거든요. 방에 올라오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현금으로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예전에 영상 올린 것처럼 이러하게 되었고 이 이후로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졌죠. 저도 당연히 이 사건 이후로 기분이 좋지도 않았고
집주인이 마지막에 나를 못 믿는 사람과 되어야 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집주인이 저를 이제 싫어하겠구나 나는 집주인의 눈 밖에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청소 당번이 올 때마다 제 청소에 대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2달 내내 제가 청소하는 것에 대해 한 번도 뭐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다른 애들이 너무 청소를 안 하길래 진짜 음식물 쓰레기도 안 비우고 설거지도 안 하길래 제발 이거 좀 지적을 해달라. 내가 청소한 이후로 3명이나 안 했다. 이렇게 말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제 청소날만 오면은 막 한 3시쯤부터 유리야 너 오늘 청소날인 거 알고 있지? 너의 청소날이기 때문에 넌 1시간 동안 청소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달달 볶고 제가 이미 청소를 다 했다 그래도 아니야 아까 보니까 거기 더럽던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나 찍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저도 솔직히 제가 잘못을 하고 그 잘못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내라는 부탁에 그냥 거절을 했을 뿐인데 왜 제가 그리고 저도 누군가한테 민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집주인이랑 월세 때문에 싸웠다 해도 룸메이트들한테 민폐는 끼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도 제 1인분은 계속 하고 있었죠. 또 먹은 거 바로바로 치우고 청소날에 청소하고 근데도 계속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아직 남아있고 캐나다 법률상 보증금은 집주인이 15일까지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돌려줘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일부를 큰 돈은 아니지만 2만 원 정도를 안 돌려주셨어요. 작은 돈이라서 저도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한번 그렇게 돈이 떼이니까 또 이번에도 떼일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주인이 개소리 하는 거 다 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사 가는 사람은 이사 청소라는 걸 해야 된대요. 사실 이사 청소라는 것도 제 방을 치우는 건 당연하지만 공용 구간까지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보증금이 그쪽한테 잡혀 있으니 저는 그냥 뭐 말을 따라야겠죠. 그리고 심지어 집주인이 자기한테 컨펌도 받아야 되고 이거를 청소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넌 그러니까 이사 당일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전에 미리 해가지고 자기한테 컨펌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근데 솔직히 이게 이사 청소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사 청소라는 거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세입자가 들어오기도 20일 정도가 남은 기간인데 제가 미리 해봤자 다른 룸메나 제가 다시 쓰면서 다시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 구석구석에 아무도 안 치우는 그런 데들이 있잖아요. 창틀이라던가 모서리 부분이라던가 의자 밑이라던가 그냥 그런 거를 청소하는 용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 청소를 했는데 그분이 눈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평소에는 안경을 벗고 다니는데 그 외에 어르신분들 책을 볼 때면은 끼는 안경 있잖아요. 그런 걸 딱 끼고 나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요. 그래놓고 여기 아직 더러워. 여기 더 닦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물론 제가 닦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막 깨끗한 대리석이면은 눈에 잘 보이니까 더러운 부분을 잘 알 수 있는데 조그만한 얼룩 같은 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손으로 감지를 해가면서 여기 만져봐. 더럽지? 이거 다시 닦아? 이러고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도 안 보고 닦아야 될 부분도 아닌 부분을 저한테 닦으라 그러고 안 닦았다 그러고 정말 이런 식으로 트집 잡을 걸 제가 미리 알고 있었어가지고 그 몰트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도 다 제가 수세미로 닦아놨거든요. 근데 진짜 그 결합 부분 사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데를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물때가. 왜냐면 제가 이미 닦았으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더럽다고 다시 닦으라는 거예요. You hear the areas. It's like a very detailed cleaning, right? So look at that. You see that? You know. 게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닦으라고 시킬 거면은 한 번에 다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에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주방 찔끔 검사하고 나 다 했어 이러면은 여기 했네, 여기 다시 덜 해와, 여기 아직 덜 됐으니까 더 해와 이러고 이번에는 세탁실 잠깐 또 보고
근데 세탁실도 여기 다시 해 이러고 그러면은 다시 청소를 하고 가면은 주방 다시 체크하고 세탁실 체크하고 근데 이번엔 또 거실 체크하고 거실에 또 여기 이런 식으로 구는 거예요. 사람 열받게. 심지어 저희 샤워룸이 이런 식으로 유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뭐라고 할 줄 알고 제가 다 닦아놨죠. 저희 집에 청소 도구가 자루, 쓰레받기, 청소기, 대걸레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이사 청소를 위해 청소용품을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청소 기구가 없으니까 그냥 물걸레로 닦았죠. 근데 물걸레로 닦으면 당연히 막 유리세정제로 닦은 것처럼 깨끗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닦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러면서 본인 집에서 수세미랑 세제랑 샤워룸 호스를 청소용으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걸 주시면서 이걸로 다시 해. 내부랑 밖에 둘 다 해야 돼? 이렇게 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었으면은 아까 컨펌할 때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이사 청소에 대해 얘기를 할 때 너 이따가 청소할 거면 이거 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던가 제가 이미 다 청소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시는 것도 정말 근데 제가 정말 호구처럼 다 들어줬어요 그냥. 이 외에도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막 여기 저기 막 이러면서 트집 잡았는데 그거 다 하니까 제가 원래 청소를 1시간 넘게 했었는데 펌펌 다시 받고 그 방을 노크를 하고 그 사람이 오고 검사를 하고 이러는 시간까지 다 걸리니까 제가 5시간 동안 청소를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제가 전문 청소인도 아니고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게 아직 2층 계단이랑 제 방이랑 냉장고를 컨펌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있은 이후로 또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친구랑 노느라 잠깐 밖에 가 있었어요. 근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밖에 있어 이랬는데 그러면은 집에 와서 얘기를 하자. 집에 오면은 나에게 연락을 해줘라 이러길래 알았어 이러고 말았 한 1시간 뒤쯤에 다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직도 밖인데 다시 문자로 내 생각에 너는 지금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아직 밖인데? 하는 답장이 제 방이 2층인데 2층에서 제 선풍기가 돌아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선풍기를 바닥에 두고 썼거든요. 근데 집주인이 이제 제 방을 팔아야 되니까 제 방에 오면서 이 선풍도 이렇게 쓰지 말고 창문에다 올려놓고 써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줬거든요. 그 선풍기를 보고 제가 집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왔던 거예요. 사실 제가 선풍기를 안 끄고 온 잘못이기도 한데 그때가 여름 시즌이라 집에 에어컨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은 방 안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환기용으로 켜둔 거였는데 집에 와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당연하지만 참고로 저희 집에는 열쇠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계약서에 겨울에는 히터를 너네가 끄고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랜덤으로 너희 방에 들어가서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게다가 2층에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단에서 내려가다 보면은 계단 바로 맞은편에 있는 방이 바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방에 누가 이렇게 방 문을 열고 애매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 방 룸메이트인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집주인이었고 그 방에 있는 룸메랑 대화를 나누지 않는 걸 봐서는 그 방 룸메도 없는 것 같았어요. 방 안에. 어쩐지 제 맞은편에 방이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그 방은 좀 특이한 게 문이 절반이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당연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커튼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데 커튼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다 가리진 못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가 그 유리면은 커튼이 거의 이 정도로 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이런 데는 조금 보이잖아요. 근데 전 방을 올라오면서 바로 맞은편에 있어가지고 그 커튼을 자꾸 보게 되죠. 근데 그 방 룸메가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는데 몇 번 정도 커튼이 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나? 했는데 들어오지도 않았어. 생각을 해보면은 다 그게 집주인이 들어왔다 나와서 그랬구나 싶은 거죠.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를 했지? 주인이 집에서 얘기를 하자 이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이제 제 방이 팔렸으니까 다음 세입자가 제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걔가 집이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잘 곳이 없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딱 하필 그때에 여행을 간 다른 룸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방을 제가 방 빼기 전까지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제 알바가 아니니까 괜찮죠. 근데 그래서 얘가 2주 정도 동안 살아야 되는데 주방 수납 공간이 없다. 냉장고나 화장실은 다른 쪽 애들이랑 쓸 건데 주방 공간은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너의 주방 수납 공간을 절반을 주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 계약도 안 끝났고 그 집주인이 제게 허락도 없이 이미 걔한테 절반을 줘버린 상태고 제 물건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 걸 다 한쪽으로 몰아두고 반쪽을 걔한테 줬더라고요. 이 말은 즉슨 제가 제 서랍장을 맘대로 열어봤다는 소리고. 근데 솔직히 저도 안 쓰는 공간인 거고 제가 곧 나갈 건데 그 정도는 빌려줄 수도 있죠. 근데 말을 좋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얘가 나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굴었는데 걔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This hat But why? because he has no place to put his food. But our contact is this is my I know, yes. It's just a favor, you know. He has no place to put, and you don't use it anyways. I know that's what it says. But I'm asking you as a favor for me, but really as a favor for him. If he can use this hat, you don't use it, right? So it's empty. You okay with that? Yeah. Okay. You know, we didn't want to leave him on the street, right? We needed to find a place for him, right? So that's it. Just it. 나중에 저한테 너가 이해를 완벽하게 못한 것 같으니까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좀 저의 영어 실력을 엄청 깔봐요. 왜냐면 제가 캐나다에 얼마 온 지 안 됐을 때에 귀도 아직 안 트이고 그랬을 때에 대화를 나눴으니까 엄청 그때 진짜 심각하게 못했거든요. 그 싸운 이후로 제가 뭐 한마디를 하면 계속 쏘리? 이러면서 진짜 인종차별자처럼 말을 못 들은 척하고 제가 뭐 한 문장 말을 끝내면 귤이 너 영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 연습한 거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보내주겠다고 한 것도 저는 엄청 무례하게 느껴졌죠. 이미 이해를 다 해가지고 알겠다고 허락까지 해줬는데 근데 문자도 이렇게 왔었고 좀 화나있던 상태이고 난 이미 이해했는데 얘가 문자를 추가로 보내준 거니까 전 그냥 답장을 안 했어요. 그게 무례하게 받아들일 걸 알지만 그냥 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못 믿는다고. 집주인이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집주인을 믿는 거는 바보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오늘 싸웠던 일을 까먹었는데 그래서 침대 세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역 이동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이사 당일에 되게 바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그리고 이사 전날까지 직장을 나가가지고 체력도 없고 정신도 없을 거라서 휴일인 오늘 침대 시트 세탁을 해놔야겠다 해가지고 세탁기를 돌렸죠. 근데 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까지 돌리고 있는데 건조기가 거의 한 1시간 남았길래 1시간 뒤에 내려가야겠다 이러고 제 방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룸메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마 세탁기를 열어보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했죠. 이러면서 내려가 봤더니 건조기가 열려있고 건조 시간은 다 안 끝나가지고 건조 시간 남아있는 상태로 그냥 건조기가 열려있는 거예요.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었고 문자가 오고 전 진심으로 침대 세탁을 하고 소파에서 잘라 그랬어요. 왜냐면 얘가 침대 시트 세탁을 하고 자지 말래요. 나 소파에서 잘 거야 이랬는데 그럼 소파는 무슨 시트를 깔고 잘 거냐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았어 나 그러면은 내 옷 입고 바닥에서 잘게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아니 침대 시트가 깨끗해야 되는 거면은 난 그냥 침대 시트 안 쓰고 내가 땅바닥에서 내 옷 입고 자겠다 이랬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걸로 정말 참아왔던 스트레스가 다시 터지면서 누구한테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때가 한국이 밤 1시쯤이어가지고 아무도 깨어있지가 않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월 생활은 이렇게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가고 싶은데 이대로 포기하면은 너무 아쉬우니까 이렇게 살기로 버텨보겠습니다.